이번 사연은 한국과 폴란드는 어떤 관계일까요? 한국의 무기의 수준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간 것일까요?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놀드예요. 저는 해외 파견 임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은 책상 앞에 앉아 커피잔과 엑셀 시트, 지루한 계약서들에 둘러싸여 일해요. 방산 거래를 분석하고 물류를 조율하고 미국과 해외 고객들을 위해 실수가 없도록 관리하는 일이죠. 이 일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단순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날 아침 그저 평범했던 일상이 이메일 한 통으로 완전히 뒤바뀌기 전까지요. 메일 제목은 이랬어요. 긴급, 한국, 폴란드 방산 계약 조사 요청. 처음엔 무슨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요? 방산 수출이라니? 도무지 말이 안 됐죠. 저는 한국을 스마트폰, K-팝, 초고속 인터넷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이름을 올린다니 의아했어요. 누군가 파일을 잘못 보낸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메일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건 진짜였어요. 제가 폴란드로 가서 한국산 탱크, 미사일, 전투 차량 같은 군사 장비의 인도를 조사하고 참관해야 한다는 임무였어요. 이번 임무는 단순히 장비가 도착하는 걸 지켜보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K-팝과 전자제품으로 알려진 나라에서 어떻게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게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제 역할이었죠. 사실 전혀 내키지 않았어요. 사무실 의자에 앉아 예측 가능한 일만 하는 게 편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낯선 두 나라를 방문해야 한다니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명령은 명령이니까요. 차라리 누군가에게 이 일을 넘기고 싶었지만 제 안에 어딘가에서 미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그게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신경이 쓰여서였는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틀 후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여행 가방이 마치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저를 응시하는 것만 같았어요. 옷가지 몇 개와 비행 중에 읽을 책 몇 권을 넣고 비행 일정을 다시 확인했죠. 첫 번째 목적지는 바르샤바, 그 다음엔 한국 장비가 도착할 폴란드 군사기지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제가 뭘 기대해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저는 군인도 아니고 현장 요원도 아니니까요. 그동안 군과 관련된 경험이라고는 보고서를 읽고 회의실에서 장교들과 악수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군사기지 한가운데 서서 외국 장비가 들어오는 걸 지켜보며 군인들과 대화를 나눠야 했죠. 바르샤바로 가는 비행은 온통 흐릿했어요. 책을 읽으려 했지만 생각이 자꾸 딴 데로 흘렀어요.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엉뚱한 질문이라도 하면 어쩌지?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가장 두려운 건 정확히 뭘 알아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점이었어요. 임무 내용은 그저 관찰하고 보고하며 평가하라 는 정도로 막연했거든요. 폴란드는 흐린 하늘과 차가운 바람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방끈을 어깨에 걸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공항은 붐볐지만 금세 택시를 잡아타고 다음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어요. 다음 여정은 시골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로 향하는 길이었죠. 택시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건물들이 멀어지고 광활한 농지가 펼쳐지는 풍경이 이어졌어요. 풍경은 엽서 속 장면 같았어요. 구릉지 듬성듬성 서 있는 헛간, 언덕 사이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작은 마을들. 평화로운 장면이었죠. 잠시나마 조용함을 만끽했지만 임무 생각이 다시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군사기지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엄숙함이었어요. 군인들은 목적이 분명한 발걸음으로 움직였고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으며 기계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죠. 모든 게 낯설고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배정된 안내관은 라도스와프 대위라는 사람으로 인상이 딱딱하고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라도스와프는 빠르게 악수를 나눈 후 한국 장비가 하역될 장소와 그 장비들이 어떻게 기지에 배치될지 설명하며 저를 안내했죠. 한국은 탱크, 자주포 그리고 장갑차를 보냈더라고요. 게임과 전자제품으로만 떠올렸던 나라가 이런 군사 장비를 보낸 걸 보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라도스와프 대위는 한국이 방산 업계에서 쌓아가고 있는 명성에 대해 말하며 놀라운 눈빛을 보였어요. 이건 평범한 수입품이 아니었어요. 최첨단, 효율적, 신뢰성이 뛰어난 장비들이었죠. 한국은 빠르게 배우는 민족입니다. 라도스와프 대위가 약간의 감탄을 담아 말했어요. 우리가 수십 년 걸릴 거라 생각했던 것들을 한국은 이미 해냈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장비를 만들고 있었고,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말이죠. 몇 시간 동안 폴란드 군인들이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군인들은 장비의 나사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만져보며 살폈어요. 차가운 하늘 아래 탱크는 반짝였고, 함께 온 한국 엔지니어들은 언제든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얼굴엔 자신감이 묻어났죠. 한 폴란드 군인이 탱크 옆면을 쓰다듬으며 감탄했어요. 단단하군. 이거라면 문제 없겠어. 옆에 있던 한국 엔지니어는 미소만 지을 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죠. 저는 공책에 계속 메모를 했어요. 정확성, 전문성, 그리고 이 외국 장비들이 폴란드 방어 체계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모습까지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올랐죠.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한 걸까? 왜 방산업계에서 이렇게까지 성공을 거두려 했을까?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의 글로벌 방위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새로운 정보와 예상치 못한 통찰들로 머리가 복잡했죠.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눕자 오늘 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장비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큰 이야기였죠.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기술 강국에서 방산 강국으로의 전환을 이룬 그들의 성장은 놀라웠고, 이 변화가 세계적인 동맹과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좁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저는 단순한 임무를 기대하고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이게 그 수준을 넘어섰죠. 처음 K 블랙 팬서 앞에 섰을 때 전율이 느껴졌어요. 모든 것을 압도하는 이 탱크는 마치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검고 날렵한 55톤의 강철 괴물이었죠. 밝은 햇빛 아래 외장이 반짝이며 강력함과 정밀함의 아우라를 뿜어냈어요. 주변의 군인들조차도 자부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 거대한 존재를 바라봤어요. 마치 미래의 신이 무한 궤도 위에 앉아있는 듯했죠. 미래가 이 궤도 위에 있군요. 옆에 서 있던 한 폴란드 군인이 경건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이 탱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기계적인 기적을 목격하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탱크의 진정한 능력이 궁금해진 저는 조종사에게 도전하듯 물었어요. 험한 지형도 잘 달리나요? 솔직히 정중한 답변 정도를 기대했는데 조종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말없이 조종석에 올라탄 그는 스위치를 몇 개 눌러 탱크를 가동했어요. 엔진이 낮게 울리더니 이내 천둥 같은 굉음으로 변하며 탱크가 앞으로 돌진했죠. 저 언덕을 올라가 볼래요? 저는 근처의 가파른 언덕을 가리켰어요. 그 언덕은 염소나 올라갈 법한 가파른 경사였죠. 조종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보세요. 탱크는 진화된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부드럽게 자세를 조정하며 맹수가 도약하기 직전처럼 앞으로 기울었어요. 울퉁불퉁한 돌밭 위를 가뿐히 미끄러지듯 움직였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거대한 탱크가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을 리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탱크는 1분도 안 되어 언덕 꼭대기에 올랐고 대포를 천천히 돌리며 수평선을 스캔했어요. 그 순간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예술품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폴란드 장교들과 회의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흥분이 묻어났어요. 한 소위가 미소를 지으며 탱크 사용 설명서를 펜으로 두드렸어요. 이 탱크가 왜 특별한지 아세요? 소위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사용법이 직관적이에요. 마치 비디오 게임을 배우는 것 같죠. 소위는 의자에 기대며 웃었어요. 다른 군사 장비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장교들은 한국 시스템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했는지 자랑하듯 이야기를 나눴어요. 빠르고 효율적인 장비 인도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도 했죠. 유럽은 국방을 현대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대륙 곳곳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기에 하루의 지연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제 시간에 정확히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을 인도했죠. 이런 신뢰성은? 한 장교가 커피를 휘저으며 말했어요.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이 탱크들은 단순한 무기나 도구가 아니었어요.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 사이의 헌신과 협력, 신뢰의 상징이었어요. 한국은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다리를 놓고 동맹을 재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숙소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낮에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탱크의 정밀함, 장교들의 흥분, 그리고 블랙팬서가 언덕을 정복하는 우아한 모습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군사 장비 전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힘이 세계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었죠.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한국이 수십 년 만에 조용히 일어나더니 이제는 기술 강국을 넘어 방위 산업에서도 그 위력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이 여정은 정말 놀라웠어요. 전쟁으로부터 불과 한 세대 만에 한국은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생존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세계 방위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며 번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겸손과 정밀함을 갖춘 방식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며 모두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생각할수록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 계약이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죠. 한국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우리는 여기 있고,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상이 자신들을 주목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자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느껴졌어요. 저는 단순한 군사 인도를 관찰하려고 이곳에 왔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마치고 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경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었어요. 이번 경험은 저에게 힘과 외교,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의 균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하나였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저는 단순한 거래를 목격하러 왔지만 미래의 단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이 어떻게 방산업계의 주요 강자로 떠오르게 되었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K 블랙 팬서 탱크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은 폴란드의 포병 시스템, 다연장 로켓 발사기, 장갑차까지 제공했고 모든 장비가 예정된 날짜에 맞춰 심지어 조기 도착하기도 했죠. 이것은 단순히 눈에 띄는 장비를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략의 문제였죠. 제가 정말로 감명받은 것은 한국의 접근 방식의 탁월함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한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것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K 블랙 팬서 탱크의 공동 생산 계약이었어요. 한국 탱크는 조립된 상태로 단순히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KP라는 이름으로 폴란드 공장에서 한국의 지도를 받아 생산될 예정이었죠. 이런 공동 생산 계약은 단순한 물류상의 편의가 아니었어요. 폴란드가 한국의 기술과 전문성을 습득해 자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것은 전통적인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장기적인 협력의 시작이었죠. 한국은 단순한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고 폴란드가 자체 방위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폴란드가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오랜 군사 공급자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결정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저렴하거나 신속한 옵션을 찾으려는 게 아니었죠. 유럽의 방위 전략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상징했어요. 더 이상 기존의 강대국들만이 선택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속도와 혁신. 유럽 국가들이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방위력을 현대화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일 때 한국은 망설임 없이 나섰고 복잡한 무기 체계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인도했어요. 이런 민첩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을 돋보이게 만든 것은 속도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협력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었어요. 일부 국가들은 독점 기술을 고집하거나 복잡한 수출 규제에 얽매여 있었지만 한국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는 해결책을 제공했어요. 그들의 계약에는 협력, 지식 공유, 장기적 투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폴란드 장교들이 KEP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떠오르는 강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과감한 전략을 펼치는 강력한 주도자로 자리 잡고 있었죠.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의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았어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였어요. 한국이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조차 드물었고 번영하리라 기대한 사람은 더더욱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혁신, 끈기, 그리고 끝없는 노력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어요. 기술과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방위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았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어요. 명확한 비전의 결과였어요. 한국은 연구, 교육, 인프라에 장기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음부터 스스로 산업을 일구며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전문성을 쌓아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겸손함과 효율성을 잃지 않았죠.
큰 소리로 자랑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성과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어요. 이 성공은 방위 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부상은 더 큰 패턴의 일부였어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회를 포착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능력이 한국의 강점이었죠. 한국은 기술, 대중문화,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고 있었어요. 방위 산업에서의 성공은 단지 이 거대한 이야기의 최신장에 불과했죠. 특히 저를 매료시킨 것은 한국의 회복력이 한국의 국제관계 접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고난과 재건의 경험을 통해 파트너십과 협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한국은 단순히 경쟁하는 대신 신뢰를 쌓고 동맹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한국은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정을 쌓고 새로운 다리를 놓으며 상대국에게 단순한 공급업체 이상의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그들의 전략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세계 강국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 앞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부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의 노력, 전략적 사고, 그리고 탁월함에 대한 헌신의 결과였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배운 것들과 목격한 장면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이건 단순한 방위 시장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글로벌 권력의 이동이었죠. 한국은 조용히 세계 무대의 중심에 자리 잡으며 단순한 군사력뿐 아니라 신뢰, 협력 그리고 혁신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떠오를 수 있었다면 앞으로 그들은 또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놀라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단순히 몇 대의 탱크 인도를 목격하러 폴란드에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세계 외교와 영향력의 규칙을 새롭게 써 내려가는 한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죠.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 한국이 가는 길, 세계가 주목하게 될 거라는 것을. 폴란드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작은 침대에 앉아 이번 여정을 돌아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임무를 처음 맡았을 때만 해도 방산계약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어요. 패턴을 찾아내고 트렌드를 분석하며 그래프를 해석하는 일에 익숙했죠. 모든 거래는 차갑고 형식적이었고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이상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경험은 저에게 훨씬 더 깊은 것을 깨우쳐 주었어요. 납기 일정, 장비, 악수 뒤에는 인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신뢰, 협력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헤쳐나가려는 의지의 이야기였죠. 이번 여정 동안 만난 군인들과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들의 열정, 자부심 그리고 조용한 성찰의 순간들까지요. 그들은 단순히 장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신뢰를 쌓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일이 단순한 무기력 제공이 아니라 군인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력의 과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진정한 힘은 성견지명, 유연성 그리고 파트너십에 있었죠. 폴란드와의 기술 공유와 협력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서로 간의 신뢰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어요. K 블랙 팬서 탱크와 첨단 포병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그 모든 것 뒤에 담긴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분석가들, 외교관들, 방산업계 관계자들로 가득한 방이었죠. 저처럼 데이터와 계약서에 익숙한 사람들 말이에요. 연단에 서서 익숙한 얼굴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장비와 공급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였죠. 저는 탱크와 공동 생산 계약 그리고 한국이 모든 것을 신속하게 인도한 사실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내 방향을 바꿨어요. 폴란드 장교들의 자부심, 한국 엔지니어들의 효율성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 싹튼 신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말하며 방안을 둘러봤어요. 이건 가치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장비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진정한 힘이란 단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 신뢰를 쌓고 협력을 이끌어내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방안은 조용해졌고 순간 제 말이 잘 전달되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내 박수 소리가 천천히 퍼지기 시작하더니 곧 방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제가 폴란드에서 가져온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는 걸 느꼈어요.
심포지엄이 끝나고 회의장을 나서며 이번 임무가 제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단순한 조사와 보고를 기대하며 폴란드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신뢰, 회복력 그리고 현명한 협력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엿보게 되었죠. 이번 여정은 저에게 방위 산업이 단순히 무기와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이 산업의 본질은 사람이었어요. 장비에 의지해야 하는 군인들, 모든 시스템에 정성을 쏟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리더들 말이죠. 한국은 저에게 진정한 힘이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비전, 혁신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이루려는 의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었어요. 한국은 과거의 상처가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끈기와 전략을 통해 가장 어려운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나라였죠. 밖으로 나섰을 때 차가운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공기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세상은 단순히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협력적이고 더 연결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그저 변화에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고 있었어요. 이번 임무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희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단순한 업무가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경험 중 하나로 바뀐 순간이었죠. 신뢰의 힘, 적응의 중요성,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확신했어요. 미래는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게 한국인 것 같네요. 어떠셨나요? 이번 사연은 한국의 혁신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못하는 게 뭘까? 생각이 드네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